이미 몸에 검단 증상이 왔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했어? 성적이 떨어져서 기분이 나쁜데요. 부모님인데 혼나서 짜증이 나는데요. 근데도 그 조직에 들어간 데는 왜 들어가겠어요? 돈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퇴직금도 보장하고. 반갑습니다. 전직 경찰로서 지금은 부산에 있는 영산대학교 특임 교수로서 지금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 저 김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마약 실태를 딱 진단을 한다면 안심, 주의, 심각 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제가 현장에 단속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다는 걸 느꼈는데, 이렇게 예방이나 재활 쪽으로 올라와 보니까 지금 현재 주의 고단계에서 지금 심각하게 지금 들어가는 단계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일단 안심은 무조건 아닌 거죠.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 마약 범죄 양상에서 좀 어떤 게 이렇게 좀 구체적 차이가 난다고 좀 보실까요? 국내 마약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간의 마약 범죄가 굉장히 많다.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과거와의 좀 차이가 있으면 청소년 범죄가 훨씬 많다. 제가 처음에 수사를 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손손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핸드인 핸드로. 그렇죠. 예, 손과 손이 예, 만나는 예. 방식인데 이걸 쉽게 보면 어색한 골목길에 판매책과 구매자가 서로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만나자. 그러면 마약을 건네주고 이게 돈을 주고 받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는 만날 일이 판매책과 구매자가 만날 일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보통 대다수 마약류가 외국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온 그 마약류가 그 당시에 해외 총책들이 SNS 같은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마약을 광고하고 또 구매자들은 이 판매책과 채팅을 통해서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보내주고 그럼 또 구매자는 직접 만날 일이 없습니다. 판매책이 보내주는 마약이 숨겨져 있는 장소, 그 일명 자표라 그러죠. 이걸 받아서 비대면으로 마약을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들, 청년층이 많아지는 이유가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너무 원활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활하게 사용하는 방법, 또 SNS에 능하고 이런 부분이 청소년 마약류가 또 청년층이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였나 저는 그래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과거와 좀 차이가 있나요? 많이 있죠. 이전에 저희들이 수사는 주로 이렇게 지역에서 큰 손이라 그러는 우리 일명 지역에서 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명 큰 손이라 그럽니다. 정확하게 하면 그 지역 공급책이 되겠죠. 그렇죠. 이 공급책들을 저희들이 추적하고 또 특히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가지면 보통 지역에서 마약류가 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된다는 의미는 마약류 유통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특히 그 만약에 저희들이 지역에 활동하는 큰 마약체, 큰 손 2명만 근무하면요. 지역의 마약이 어떻게 떨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마약 범죄 추세가 특이한 게 이 국경이 무너지고 지역 간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설명드리면 대다수가 지금 SNS를 통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주로 국내에 들어오는 여행객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우편이라든지 이런 특송 화물을 통해서 밀반입되고요. 또 지역에서도 제가 경남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장을 오래 했잖아요. 10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근무한 마약 사람들 대다수가 경남 사람들이 아닌 서울, 경기, 인천 사람들이 잡혀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SNS라는 게 지역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어디서 잡아온다. 이게 지금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SNS 같은 경우에 신원 특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또 정보 제공에 대한 절차도 뭐 굉장히 까다롭고 어떻게 좀 그걸 추적을 하시나요? 정확하게 이제 수사 기법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방송에 드리기 어렵지만요. 실제 이전에는 저희들이 텔레그램 같은 데서 정보를 관련 정보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사가 나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범죄 수법도 아주 그냥 지능적으로 증가하지만은 그에 따른 수사 기법도 아주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범죄, 우리 보통 텔레그램 범죄들의 SNS 범죄들의 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 증거 있어? 이번에 대표적인 게 박광렬이 그죠? 그래 이야기. 저 필리핀에서 면담한 언론사 기자에게 내 관련된 증거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국내에서 뭐라 했냐면 들어와 봐라. 100% 기소할게.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실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되고 박은열 얘기는 뒤에도 좀 알겠습니다. 예. 네.
청소년 마약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서. 예, 예. 제가 마약 범죄 수사 업무를 한 10년 동안에 근거한 마약 사범이 한 전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거든요. 그 중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통계가 12%라는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마약 사범이 2010년도가 한 7,000명 선이었어요. 예. 전체 마약류 근거되는 사범들이. 이 내용은 그 대검찰청에서 발표하는 매년 발표하는 검찰청 마약 범죄 백서입니다. 네네. 여기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2015년도가 되면서 저희들 10,000명이 넘어서게 됩니다. 10,000명선을 넘어서고 국내에서 최대치를 기록한 년도가 2023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2020년, 21년도인데 네.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전체 마약류 사범이 27,611명 정도 됩니다. 자, 그 중에서 10대 청소년이 1,477명이 된다는 거죠. 진짜. 그리고 10대 그 통계 보면요. 그 안에 보면 15세 미만도 그 안에 9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휘말리게 되는 건가요? 제가 여타 통계가 많겠지만요. 제가 근거한 대표적인 게 펜타닐 패치 사건. 예. 그리고 또 우리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나비약 사건이 예. 지금 제가 근거한 예. 대다수 청소년들인데요. 먼저 펜타닐 패치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는 물론 경찰관 마약 수사관으로서 그 친구들 조사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그보다 더 궁금했던 게 이 친구들이 왜 마약을 했지? 왜 손을 대지 않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조사도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택도 없는 이런 이유를 댑니다. 왜 했어? 성적이 떨어져서 기분이 나쁜데요. 부모님인데 혼나서 짜증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여자친구 헤어져서 기분이 나쁜데 굉장히 지금 우울한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이때 누군가가 권유를 합니다. 누가 하냐?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첫 번째 선배, 친구들이 이렇게 권합니다. 권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설마 널 해롭게 하겠냐? 나 못 믿어? 이렇게 했을 때 이 청소년들이 그 또래 문화, 청소년들의 또래 문화에서 이렇게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건강하지. 나 정신력이 강해서 이거 끊을 한두 번 하고 끊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게 누구 하나 거절하지 않고 들어갔는데요. 저는 또 어떤 이면이냐면 그 청소년들이 남용한 판테놀 패치가 병원에서 처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여쭤보려고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되고 약국에서 판매되니까 청소년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겠어요? 그래. 병원에서 파는 약이니까 뭐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의사가 팔겠지. 이런 생각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청소년 대상하는 마약류 교육이 굉장히 좀 어떻게 하기는 했었지만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대다수가 어떤 교육이냐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이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특히 의료인들도 이게 청소년들에게 물론 환자들이 고통이 있을 때 줄여주는 약으로 생각했지 이 청소년들이 가져가서 이걸 과연 남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근거했을 때도 이 청소년들이 저도 그 당시에 현직 마약 수사대장이었거든요. 그 사건 자체를 좀 설명드리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 사건이 처음에 저한테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바로 112로 신고 들어오는데 고등학생들이 서너 명 모여서 공원에서 마약을 하고 있다. 또 학교에서 전자담배라고 피운 것 같은데 보니까 약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에서 하면서 야 장난치지 마라. 무슨 고등학생들이 대놓고 마약을 한단 말이고 말도 안 돼가지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이런 애들이 남용할 줄 몰랐는데 그 펜타닐을 처방받아서 그걸 남용하는 제가 정확한 투약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총 56명을 제가 이렇게 입건해서 조사하고 다 정리를 했지만은 실제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아마 대한민국에 청소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사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저도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제가 이 사건에 또 충격받았던 이유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봤을 때 이 위험한 거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인지를 했다면 그래 이걸 안전한 데서 공원이나 공중 화장실 같은 데 숨어서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투약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미 몸에 금단 증상이 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학교에서
남들이 볼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 그렇죠. 이미 내 몸에 금단이 왔다는 그 사실. 그런 친구들 보면 그냥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 저희 어렸을 때 흔히 비행 청소년들 네. 그런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그냥 뭐 평범한 이미지? 저희들이 해보니까 좀 평범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친구들이 그걸 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또 조사 과정에서 제 청소년들의 조사 과정에서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입히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그 부모님들은 그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정말 집에서 자녀들을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지도해야 될 부모님들이 이 마약이 뭔지도 모르고 패치가 뭔지, 파스가 뭔지 이런 종류를 정도 알고 계시니까 결국은 애들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한 친구들의 얘기를 하면 직접적인 마약 범죄 조직의 일원이 돼가는 그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최근에 이루어지는 범죄 행태를 먼저 인식을 해야 네, 되는데 네. 아까 저 앞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해외 총책들은 SNS에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구매자들은 텔레그램 가상자산 결제를 하고 또 구매자들은 판매책이 이루어지면 찾아오는 게 비대면. 그럼 비대면 하려면 사전에 마약류가 던져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만약에 우리 PD님이 예.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거래한 필리핀 마약을 산다. 예. 그럼 이 필리핀 현지에서 거래하는 즉시 바로 실시간 배송될까요? 아니죠. 그죠? 그러겠죠. 그렇죠. 예. 실시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 판매책들이 총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조직에서 사전에 국내로 반입시켜서 아무래도 가지고 들어올 때는 단위가 크겠죠. 이걸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소분한다 그래요. 예. 그 판매가 가능한 적은 양으로 소매를 해서 바람에 비에 젖지 않고 바람에 날리는 정도로 해서 포장을 해서 전국에 사전에 이렇게 숨겨놓는 특정한 장소에 숨기는 걸 우리가 드라프, 예. 일명 드랍이라죠. 예.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 우리가 저희들은 하나의 운반책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조직에 들어가려면 처음 들어갈 때 대다수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액알바에 보면 이렇게 고수익 보장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 수어책 하는 맞습니다. 친구들도 고액 알바 노리고 맞습니다. 예. 똑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어떤 이렇게 조직원들과 할 때 그게 굉장히 좋죠. 왜 청소년들, 젊은 층들의 어떤 이게 급전이 필요하다는 네.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노렸던 거죠. 그래서 급전이 한 애가 고액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제 신분과 제 신분증과 주민등록번 같은 걸 보냅니다. 우리 청소년 입장에서는 내 신분과 내 주민등록번을 보내면 제 관련 자료가 다 노출되잖아요. 신분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조직에 들어간 데는 왜 들어가겠어요? 돈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냥 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사전에 이렇게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공채 시험 보는 것 같네요. 수습 기간을 통해 가지고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걸 뿌려서 연습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면 또 광고를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채팅방 안에 뭐라고 하냐면 월 수익 주에 350에서 450 보장. 예. 월 1,300 이상 보장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를 하니까 이 급전이 필요한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 저희들도 그걸 수사를 보니 또 뭐 특이한 게 뭐냐면 조직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자기들은 이렇게 던지기 하는 이 운반책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혹시라도 그걸 가진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신문을 받다가 먹튀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네.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나중에 조직을 신고한다든지 어떤 이런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서 이런 수사기관에 협조할 때 그 약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들 특이하게 많이 했던 점은 퇴직금도 보장하고 그래서 그 얘기가 퇴직금을 뭐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인 월급쟁이 하는 그 방식대로 계산을 해서 준다. 그 계산 방법 특이합니다. 자기들은 그 계산을 하고요. 또 이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실제 그 몇 퍼센트를 이게 이제 수당적으로 주는 거기서 몇 퍼센트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사기관에 근거되면 뭐 이 변호사 비용을 준다. 아니면 또 그걸 또 어떻게 하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위로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들이 보고 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게 결국은 이렇게 운반책으로 들어갔던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통 보면 대다수가 약물을 하지 않은 친구들, 마약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들어왔다가 괴물생심이라고 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맛도 보게 되고 또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맛을 보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왜 그렇게 또 하나의 약점을 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성인 수사를 하다가 그런 청소년의 그런 내용을 보고 이게 참 앞으로 가면 큰일이구나 그런 거 많이 충격을 받았죠.
청년들에게 굉장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을 이 심리적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구나. 결국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 당시에 주로 이렇게 동남아 마약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을 했던 게 동남아 3대 왕으로 불리던 전세계, 박학렬, 그리고 또 사라김, 그리고 또 탈북녀 최모 씨.